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제과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학교 17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72년도에 학교가 개교했으니까 지금이 올해가 49회거든요. 32년 전인가요? 예,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고 지금은 학교에서 정규반 담임도 하면서 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개인 학원도 운영했었고 뭐 대학교 강의도 했었는데 결국엔 이 모교에 와서 이 학교 설립 목적인 후진 양성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학교에 들어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되게 그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고 굉장히 뜻깊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 계신 원로 선배님들께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마침 예열대로 문이 켜져서 그 당시에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돈이 좀 모자랐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빵집에서 일일 매상 쾌척 운동이라는 걸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매출을 학교 사는데 보태 쓰라고 기부금을 낸 제과인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모아서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을 메꿨다고 해요. 물론 훨씬 더 많이 내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업계 후배들을 위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자기 매출을 낼 만큼 그런 어떤 뜻깊은 학교이고요. 처음에는 고등기술학교라는 직제로 이 학교가 출범을 해서 초창기 학교 명칭은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라는 명칭으로 해오다가 한국제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부에서 인가한 유일무이한 현재까지 제과제빵을 가르치는 정식 학교고요. 이 학교 안에 노동부 인가를 받은 직업전문학교도 같이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냥 이름은 강당이고요. 저희가 졸업식, 입학식 같은 거 행사할 때 쓰기도 하고 그 각종 세미나를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강당은 뭐 의자, 조명 이런 게 음향시설이 중요하지만 저희는 제과업계에 관련되신 분들이 와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비싼 오븐, 제일 저희 학교에 좋은 오븐이 이 강당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수업 없을 때는 저희가 학생들이 와서 쓰기도 하고, 예. 여기 뭐 세미나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급속 냉동고도 있고요. 저희 학교랑 저희 학교가 이제 제과업계 유일한 학교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장관이라 그래서 명장님들이 뭐 핸드프린팅도 하고 이 이후에 명장님들도 계신데 옮겨서 이게 다 차가지고 넓은 데로 옮겨서 이제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고요. 이 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달게 되나요? 명장은 시험은 아니고요. 국가에 신청을 하고 검증을 받고 훈장처럼 이렇게 내려주는 거라서 제가 명장이 1년에 많이 나오면 한 분. 여기는 좀 좁기는 한데 뭐 옛날부터 교육자료로 쓰고 뭐 이런 거 학교 역사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 없는데 가끔 시간 날 때 뒤져보면 뭐 우리나라 되게 역사적인 아주 오래된 책들도 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기능사 시험 볼 거 연습하고 있는데 이거 오전에 수업해 놓은 빵 같은데 천연 발효 과정에서 만든 빵인 것 같아요. 네, 시험 대비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요런 교실에서 저희가 이제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뭐 3명, 4명, 뭐 많으면 4명인데 보통 3명.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교실을 크게 해서 인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작게 해서 소수 정예, 수강생들도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그 장애인 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반이 한 반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다니기 편하게 돼서 여기가 이제 이론 강의하는 이론실이고요. 장애우들을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데 장애인 기능경기대에서 동상, 금상, 은상, 네, 올해. 여기도 또 실습생이네요. 예, 여기가 이론실이고 여기가 실습실이에요. 장애우들이 쓰는 데라 조금 공간이 넓게 확보돼 있죠. 여기서 뭐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좀 더 넓게 쓰라고. 여기는 현재까지는 오전 오후 다 장애우들이 오늘은 저 견학 갔어요. 연휴 때라서 조금 깜깜한데 이렇게 가면 또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븐이 몇 개씩 갖고 있느냐 실습을 하는데
작업 공간도 필요하지만 오븐이 이렇게 많으면 동시에 이게 4철판 들어가는 거니까 3, 42, 3, 42, 24판. 이거 제과 제빵을 하는 분들에게는 여기 뭐 완전 천국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습을 제가 아까 많이 한다 강조했는데 실습 많이 하고 오븐 몇 개 안 되면 사실 되게 안 맞거든요. 믹서기도 조별로 다. 여기는 이제 이론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하고 가서 실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갖추기가 일단 공간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7개예요. 7개. 강당까지 하면 8개인데 강당은 이제 강당이라고 따로 부르니까 지금 요반은 수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이런 기능장 협회 사무실이 저희 학교에 있어요. 여기가 실습실 마지막이에요. 아니 근데 뭐 다 똑같아가지고 여기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해서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시설에 재투자를 할 거예요. 지금도 사실 투자는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중앙 냉난방이라든지 뭐 계속 투자를 하는데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불편함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료 풍부하고 시간 충분하고 저희는 학교 들어오는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학력은 중졸 이상이면 되고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학교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오는 문턱은 뭐 어느 학교보다 굉장히 낮고요. 저렴한 수업료로 1년 내내 실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뭐 전문대학에서 뭐 겸임교수 굉장히 오래 했는데 웬만한 대학의 2~3배의 실습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사실은 되게 알차게 빵, 과자, 뭐 디저트, 초콜릿, 케이크, 데코레이션까지 1년 동안 실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심화 과정은 아니지만 웬만한 건 전부 다 배우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인가는 2반을 인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반 인원은 저 다닐 때는 한 50명씩 수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습의 어떤 그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저희가 한 반 인원 한 20여 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2반이 운영이 되니까 맥심 40명 정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부 직업전문학교는 자비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국비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한 반 인원 20명 기준으로 한 5개 반, 많게는 뭐 야간까지 하면 한 5개 반에서 10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초 기능사 과정부터 해서 초콜릿, 데코레이션, 케이크, 그 다음에 천연 발효종을 이용한 반, 그 다음에 고급 제과반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 과정의 정규 과정은 1년 과정이라 3월에 입학하면 2월에 졸업하고요. 노동부로 하는 반들은 짧은 건 뭐 3개월 과정도 있으니까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고요. 빵 꺼내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꺼내가세요. 괜찮아요. 건강빵 굽는 전용 오븐이 2교시 있어서 급속 냉동고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이런 거 좀 해봤잖아 옛날에. 그래서 빵을 빵 빼는 것만 하고. 그거는 무슨 빵인가요? 부메랑이. 아, 부메랑이요? 이거는 딱딱하고 담백하고 치즈가 들어있는 6개씩만 넣어.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1개월 좀 늦게 다녀서 이제 한 6개월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제과제빵이었는데 이제 다른 직종의 일을 잠깐 하다가 다시 제과제빵의 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실기적인 면에서는 좀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이론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부딪히다 보니까 뭔가를 했을 때 제가 그 원리도 다 알고 싶고 한데 그 책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서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걸 듣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네, 다른 베이커리 있었어요. 어느 정도 됐다가 또한 그래도 한 2~3년 정도는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첫 출발을 막 베이커리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과 아무래도 처음부터 베이커리에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바로 누군가의 돈을 받고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부담감도 더할 수 있고 좀 한계에 많이 부딪혔던 상황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손님들한테 못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막상 또 자기 만족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를 제가 찾았던 이유가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자랑. 네. 진짜 좀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비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습량이 엄청 많아요.
자, 본인이 하고 싶으면 더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워낙에 여기 계신 분들이 경력도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딱 1년 과정이라서 저는 아마 취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특성화고 나와서 국제관광과를 전공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취업해서 그쪽 전공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전부터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이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여기 주변에 있는 데 다녔는데 동아리로 제과제빵부를 했었어요. 거기 실습을 이 학교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있었습니다. 이제 1학기에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을 주로 했고요. 2학기 때는 그걸 넘어선 다양한 빵과 제과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종 목표는 그렇긴 한데요. 저는 지금은 디저트 쪽으로 디저트 카페가 목표이긴 한데요. 그거를 지금 당장 차리기엔 돈도 그렇고 실력도 너무 부족해서 일단 졸업 후에 취업 먼저 한 다음에요. 실력과 경력이 쌓이면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우리 정규반 선생님들 말고도 다들 좋으셔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들 알려주시고 너무 경력도 많으시고 실력 좋으셔서 언제든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커리를 운영을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창업을 좀 꿈꾸게 되었는데 창업을 꿈꾸는 도중에 어떤 창업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빵 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빵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제과제빵 쪽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3월에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지금 10월이니까 7개월 됐습니다. 일단 졸업 후에 이제 끈끈한 정으로 학교 학생들이 뭉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이제 인력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릴레이션십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프라가. 그다음에 반이 여러 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부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다 공급을 못하는 형편이고요. 물론 뭐 그게 꼭 뭐 우리 학교가 좋다, 뭐 우리 학교가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그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원들도 있고 뭐 직업학교도 있고 저희도 있는데 요즘에 뭐 거의 베이커리 카페가 붐업이 돼서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이커리 카페가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람은 되게 뭐 부족한 형편이고요. 저희 학교에 기능사 과정으로 들어오면 그다음 상급 과정, 또 그다음 상급 과정으로 해서 보통 한 학생이 들어오면 2-3개 과정은 기본적으로 듣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고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반 과정은 1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다 섭렵하는 거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졸업해서 취업하시는 분, 그다음에 바로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돈보다는 사실은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짧게 3개월 배우고 자격증 따고 나가서 현장에서 배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3개월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 습득하는 기간이 만약에 5년이라면 거기다 몇 개월 더 투자해서 1년을 여기서 배우고 나가면 그 기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도 있고, 훨씬 더 그 기간을 가는 도중에 훨씬 더 굉장히 합리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아주 뭐 일정 수준에 도달은 다 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배워갖고 오니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능사 과정을 배우고 온 사람은 딱 기능사 시험 품목만 연습해서 가거든요. 근데 기능사 시험이라는 게 시험에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레시피라든가 방법이 딱 틀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다음에 현재 굉장히 유행하는 뭐 그런 걸 원하는데 기능사반만 나와가지고는 적응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년 과정을 배우고 현장에 나가면 잘은 못하지만 다 어느 정도는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격증 제도는 현재는 지금 2가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한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좀 추가가 됐나요? 네, 늦어지고 있어요. 산업기사가 생겼습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예, 확정됐어요. 네, 그래서 기능사 시험은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로 나눠져 있고요. 기능사는 학력 자격 제한이 없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 위에가 산업기사라는 게 생겼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으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됐고요. 기능장하고
기능사 중간에 그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산업기사는 아마 일정 자격이 있을 겁니다. 아직 확정돼서 발표가 안 돼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뭐 전문대학 졸업자라든가 뭐 기능사를 따고 현장에서 뭐 2년이든 3년이든 근무한 사람이 한해서 자격을 아마 주어지게 될 거예요. 다른 직종을 봤을 때. 그 후에 기능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 이제 많이 아니까 이제 뭐 한 1000명 이상이 이제 배출이 돼서 92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한 대한민국의 기능장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1000명에서 한 1500명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할 수가 없고요. 우리 협회가 있긴 한데 거기도 이제 가입하시는 분은 가입하시고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셔갖고 기능장 시험은 기능사를 따고 7년인가 지나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1년에 2번 정도 시험이 있고 30년에 한 1300명 정도니까 제가 2002년도에 땄을 때가 한 50명, 60명. 그래서 한 번 보면 뭐 1년에 2002년도 상반기까지 2001년도까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었는데 뭐 적게 나오면 뭐 2-3명, 많이 나오면 한 10명 뭐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자격이 완화가 됐고 시험을 전국에서 다 봐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경기도에서 막 보기 때문에 자격이 7년으로 주는 바람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완화가 돼서 응시가 굉장히 많죠. 저 때는 14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도 기능장을 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되게 좋은 현상이고 뭐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뭐 자격증을 따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기능올림픽이라는 게 생기면서 제과제빵 직종이 포함이 되면서 일찍 방향을 정하고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늘었어요. 21세 이하가 올림픽 선수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발이 돼서 국가대표가 되려면 그 훨씬 이전부터 기술을 배워서 경쟁도 하고 대회에 참석해서 상도 타고 그래야지 국가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저희는 뭐 학교에 와서 자격증을 못 따고 나가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학교만 다니면 뭐 결석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결함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정상적인 교육만 받으면 뭐 자격증을 못 따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90% 이상 다 제과제빵 둘 다 기능사를 따고 졸업합니다. 1년 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원하는 인력들을 배출하는 게 궁극적으로 학교의 목표이고 나아갈 길이고 또 보수적으로 전통적인 것도 지켜가면서 식빵을 못 만드는 사람한테 바게트만 가르쳐서 내보내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한 15년, 20여 년 전에 앞으로 빵집은 전문화가 될 것이고 세분화가 될 것이다. 뭐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그래서 아마 20년 후에는 빵집에서 빵만 하고 케이크만 하고 아마 디저트는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에이 그게 언제 되겠어 뭐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시대는 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직접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머리가 좋고 뭐 예언을 잘하고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을 다녀보고 이 제과제빵 산업이 일찍 된 데들 보면 더 전문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이게 돈도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부가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더 전문적인 거 나는 빵만 할 거야 나는 케이크만 할 거야 디저트만 이렇게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베이커리 카페가 너무 붐업이 돼서 사실은 좀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있어요. 심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서 비싼 빵을 먹고 있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문화가 바뀌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제과산업이 다양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그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을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 운영하는 것도 지금 뭐 고민 중에 있고요. 필요한 과정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그렇게 단기 과정으로 집중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했고 계획도 있어요.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이익이나 상관없이 우리 업계 후진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 들어오시면 적은 비용으로 아주 효과 있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제과업계 앞날을 걱정하고 제과업계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에 반영을 해서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 학교가 50년 동안 배출해 놓은 많은 인재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상담해 주시면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튜브 하셔도 되겠는데요? 말씀 너무 잘하셔서.